여러분 스포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는 영화를 보고 같이 들으면 100배 더 재밌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스토리 얘기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오신 분은 번지수가 들렸다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61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멀리서 와주신 저희 두둥실님. 네, 안녕하세요. 두백수입니다. 두백수님으로 할까요? 네. 박 박사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자, 이게 저희 4명이 영화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작년에 우리가 영화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 멤버로 벌써 딱 1년 됐다고요. 그렇네요. 벌써 1년? 버닝 등등과 네. 함께 그게 요때 했어요. 불태웠던. 요때보다 조금 더 전이었죠. 약간 10월 초 뭐 그때 했는데 그때 우리 버닝 뭐 그때 이제 그때는 골든 슬럼버. 아, 네, 그렇네. 뭐 버닝 골든 슬럼버. 또 뭐 인랑. 리틀 인랑. 포레스트 인랑. 그걸 영화로 불품었지 우리가- 그때 우리. 아니 그게 내가 참 하면서도 정말 주옥 같은 작품만 고르셨네. 미안했지. 왜냐면 이렇게 그런 걸 보라고 하고 와서 떠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해서 오늘은 준비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거짓말. 좋은 영화. 좋은 믿으세요. 영화. 믿어.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되고요. 오늘은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저희는 이제 광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합니다. 근데 스포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영화를 보고 이렇게 떠드는 방송이니까 영화를 이왕 먼저 보시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 마지막에 저희 뭐 한다고 미리 말씀도 좀 드렸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영화를 미리 보시고 같이 들으시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영화 마스터. 폴 토마스 앤더슨. 네, 한국 영화 마스터 아닙니다. 근데 한국 찾아보니까 영화? 네. 한국 영화 똑같은 마스터가 있어서 저도 네. 잠깐 아, 나 근데 못 봤다가. 그 외국 이 마스터는 뭐 그래도 근작이지만은 그 외국 명작들 제목 자꾸 갖다 쓰는 거 좀 그쵸. 좀 요번에 버티고 그 저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뭐 비비고 다음에 버티고가 나왔어요. 비비고 버티고 그렇죠. CJ에서 만들었나? 네. 네. 아 버티고란 영화가 한국 영화가 나왔다고요? 한국 영화 나왔는데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예. 아니 뭐 우리나라에 뭐 물론 아, 잠깐만, 진짜 여기 버티고 그 현기증의 버티고란 예, 말이에요. 네. 그 버티고예요. 아, 나 진짜 진심으로 비비고 다음에 버티고 나온 줄 안 알았지. 봤지만 영화를 보면 한국의 어떤 버티고 살아보자 뭐 이런 그거 나도 그래서 뭐 매운 것 그러면 쪽인가. 제목이 존버가 됐겠지. 안 봤지만 왠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그래서 그런 영화 아직 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옛날 명작들 제목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최근 것도 그렇죠. 나를 찾아줘도 나오고. 네, 나를 찾아줘. 네, 어쨌든 나를 찾아줘. 물론 이제 감독님께서 훌륭하신 분인데,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너무 노골적으로 근작들 제목까지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조금, 제목은 제작사가 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작사들한테 하는 얘기, 감독의 네. 문제가 아니지. 감독들은 그런 제목 원하지 않겠죠. 나를 찾아준 진짜 얼마 안 된 영화인데. 네. 그죠? 네. 참 신기하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상력이 협소한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 그 자기 협소함을 관객들에게 익숙하다라는 걸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하는데. 내가 요번에 그 제가 진행된 중인 프로젝트 제목도 흔히 말하는 우라카이인데 네. 우라카이 가제가 사람들이 기억을 너무 잘하는 거야. 네. 그래서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본인도 할 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제작사와 관계없이 내가 지었다. 아니 내가 짓진 쓰레기네. 않았어. 아이 회사가 지었지. 회사가 지었는데 쓰레기네. 사람들이 반응이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게 너무 기억을 잘하니까 확실히 이거 제작사 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이해도 된다. 뭐야 아까 처음에 비판하더니 마지막에 이해된대. 태세전. 뭐야 이거? 통편이야. 시작과 끝이 다르네. 통편이야, 통편.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네. 그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대통령 되면은 어. 꼭 그렇게 그 문학가를 이렇게 하나 대동하고 이렇게 어디 가잖아요. 그쵸, 네. 시국을 네, 생각한다고. 아니면 뭐 같이 대담도 하시거나. 무슨 문학이 무슨 뭐 저기 무슨 저 뭐야 그 무녀도 아니고 무슨 앞으로 시국에 뭐 언제 비가 오나 이런 거 점재 준 사람도 아닌데 그 영화 하시는 그 제작사에서 네. 그런
문인들을 좀 그렇게 이럴 때 놀고 있는 등단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목 제목이라도 좀 줘달라. 네. 좀 멋있게 좀 좋은 짓게 생각이다. 좀 했으면 이게 서로 이게 좀 하는 게 좀 좋겠다. 어쨌든 근데 아마 그 문인들도 제목 지을 때 똑같이 힘들 것 같은데요. 제목 짓는 뭐 관련 책들도 엄청 많아요. 네. 어떻게 해야 잘 짓는다 이런 거.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제목에 대한 그게 없는 게 이제 사실 이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닌데 하여튼 제목만 잠깐 얘기해 보자면 네. 풀어서 쓰는 제목은 서술형은 일본식 제목으로 따라가고 그렇죠. 그죠. 아니면 요게 좀 뜻이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한글로 도금으로 영어 제목 그냥 이 마스터처럼 마션 마스터 이런 식. 마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일반 명사들을 많이 갖다 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한국어로 번역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어 제목이 거의 없어요. 두 글자가 많죠. 한국어 제목 공작 두 글자 모모의 모모가 일단 제일 많고 네, 그렇죠. 모모의 모모 살인의 추억 모모 이런 것처럼 한자어로 두 글자가 두 한때 글자가 되게 많죠. 유행이었죠. 한 글자는 이제 금기이고 찜짱가썸. 찐짱가썸 뽕. 뽕은 아니죠. 잘 됐는데 왜? 그러니까 뽕 생각하고 그러니까 뽕은 그 중에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걸작이지. 성공한 예, 걸작 예. 영화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식인데 뭐 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마스터 네, 마스터. 네. 마스터입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PTA라고 줄여서 많이들 하죠. 네. 조이석 감독이 만든 2016년작 이병헌 씨가 나오는 마스터 아닙니다. 그 마스터 말고. 저기 네. 강동원님도 나옵니다. 맞네. 거의 영화 시작하자마자 강동원 씨가 시작하죠. 아. 네, 맞아요. 닥쳐 좀 영화 얘기 좀 하게. 그 얘기 됐어. 자,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마스터. 이게 사실 2012년작인데 좀 됐어요. 되긴 됐는데. 13년작입니다. 그래요? 12년작으로 되는데. 한국이 13년으로 나올걸요. 그 이제 개봉이 개봉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 음. 보통은 이제 우리 개봉으로 하니까. 거의 8년? 네. 7년, 8년? 꽤 됐네요. 13년이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 자, 일단 이 영화에 대해 왜야?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마 폴 토마스 앤더슨은 이제 현역 감독 중에 미국 현역 감독 중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왜 박찬욱 감독님이나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런 위상이죠. 그런 위상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화를 잘 찍고 또 거장이시고 다 높은 데 있으신 현역 감독님. 그리고 또 젊은 천재라고 또 많이 불렸고, 그리고 이제 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폴 토마스 앤더슨의 뭐 무슨 미장센 10가지 뭐 이런 식의 게시물들이 엄청 많아요. 맞죠. 그 얘기는 저는 그 게시물들에 크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되게 그 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되게 잘 설계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감독으로 되게 칭송받는 그 몇 명 있죠. 폴 토마스 앤더슨, 드니 벨레브 이 두 분이 가장 아마도 나이 각광받는. 차이가 둘이 좀 나지 거의 않나요? 비슷할 그런가요? 걸요 아마. 머니볼 잘 감독님. 아, 그러니까 이제 예, 폴 토마스 그렇죠. 앤더슨은 90년대 약진했던 그 스파이크 존스라든가 음. 뭐 이런 류 세대죠. 네. 근데 걔 중에 가장 젊었을 걸요 아마도 확실히 지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 거장으로 됐고 네. 이제 허를 찍었던 그 감독님이라든가 스파이크 존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다 그 세대인데 흔히 말하는 인디씬에서부터 뭔가 신선한 감각으로 수혈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라는 걸 이제 생각했을 때 20년, 30년이 가까이 이제 된 지금에 보면은 거장이 되셨죠. 그렇죠. 특히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이 거장이 됐는데 이분이 과작이에요. 이게 되게 영화를 되게 안 찍어. 그렇죠. 예. 영화를 되게 한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그 데뷔작이 그 리노의 도박사였나? 하여튼 네. 그거 네, 데뷔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매그놀리아 부기나이트, 펀치 드렁크 펀치 클럽. 드렁크 클러브, 그러고 나서는 데얼비 블러드, 마스터, 그리고 이니어런트 바이스, 그리고 팬텀 최근에 스레드. 팬텀 스레드 10개가 안 되죠. 10작품이 네. 안 되죠. 그래도 이 중에 그 아우 근데 제목들 나열하니까 주옥 같다 나 진짜. 그게 주옥 같아요. 정말 근데 현대 미국의 어떤 가장 영화에 음. 그리고 이분의 주제 의식이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한 가지 주제만 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은 아날람적 모먼트로 네 맞아요. USA적인 것은 무엇인가, 네. 미국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국의 현대인들의 멘탈리티의 오리진이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를 되게 탐구하는 사람이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오리진이 무엇이냐. 네. 그 항상 영화들에 보면 나와 있는 게 네. 심지어 펀치 드렁크 러브도 굉장히 가벼운 영화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의 행태나 이런 것을 보면은 겉으론 그렇게 보여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건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게 있다. 그렇죠. 예, PTA 분은. 예, 그냥 좀 더 쉬운 일상으로 미국적인 게 뭐냐. 이 폴 토마스 앤더슨도 젊을 때는 젊은이 특유의 그 기질이 있었어요. 옛날 특유의 그 예를 들어 피오나 애플이라는 가수의 그 노래 있어요. 비틀즈 노래 커버한 거. 크로스 더 유니버스. 크로스 더 그게 저거 펀치 드렁 클럽의 피오나 애플 노래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 원래 그 피오나 애플과
그 여기 조니 그린우드랑 해서 이 음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 싸이월드 있어요? 싸이월드처럼 친구 그렇게 파도 타기처럼 되는 부류라 그러더라. 같이 서로 품맛이. 그래서 요 사람 뮤직비디오를 또 폴 토마스 앤더슨이 같이 찍어주고 요즘 예곡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거 요즘 콜라보. 크루라고 부른다며 그걸 크루. 네, 네. 크루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또 이 대표님과 지난주에 저는 음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음악하는 분들 마스터 클래스에 끌려가가지고 기어라운지 같이 가셨어요? 예. 거기에서 근데 크루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 사람들은. 크루. 네. 어쨌든 이분은 그 젊었을 때 그런 그 뭐랄까 약간 반골 기질 같은 그런 느낌도 잘 내고 그런 영화도 약간 그런 흔히 말하는 그 당시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핫했는데 20년 지나서 들으니까 되게 웃기다. 얼터너티브한 감수성과 형식미를 되게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장이 됐는데 네. 재밌는 게 그거예요. 저는 사실 그 폴 토마스 앤더슨 젊었을 때 영화를 안 좋아했어요. 말이 너무 많아. 장황하죠. 장광설이야. 근데 리노에도 박사는 그래도 되게 미니멀하긴 해요. 그거는 젊을 때 돈 없을 때 이제 돈 없을 때니까.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마음껏 줬더니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사람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매그놀리아인데. 그래서 막 두꺼비가 쏟아지죠. 네. 매그놀리아 보면 주인공도 많고 사연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북이나이트가 길잖아요. 그 영화도. 엄청 길지. 네, 길잖아요. 근데 그거 찍고 회사에서 좀 가벼운 거 찍자라고 네. 했더니만 다 썼습니다 하고 왔더니만 또 200페이지짜리 시나리오를 가져온 거야.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이게 매그놀리아였다. 뭐 가볍죠. 영화를 보면은 뭐 특별한 일 없고 사람들 나와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뭐 조금 힘들어하고 마지막에 뭐 두꺼비 좀 쏟아지고 뭐 간단하니까 영화가. 근데 생각해보면 북이나이트가 97년이고 매그놀리아 99년이면 2년 사이에 그 정도 대작을 2개를 찍었다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이 당시 할 말이 많았어. 네, 맞아요. 영화도 말이 진짜 많잖아요. 말 많고 거의 그 제가 말 많아서 싫어하는 우리 그 작가님 계시잖아. 그 뉴스룸의 아론 소킨 같이 네. 매그놀리아 보면 자막 읽기 바쁘거든요. 네. 되게 막 말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의식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고 영화를 만듦새도 좋은데 테크닉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죠. 이거를 좀 다듬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 말을 좀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옛날 토스토옙스키 막 이런 사람들처럼 글을 영화를 쓰는 스타일인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2007년 데어 윌 비 블러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솔직히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2기예요. 데어 윌 비 블러드부터는 진짜로. 이게 재밌는 게 웃긴 게 펀치 드렁크 러브가 200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잠깐 뭔가 이 펀치 드렁크 약간 그래도 이 사람 작품에서 보면 약간 예외적인 소품이죠. 엄청 짧고 같은 작은 그런 영화인데 2002년에 요걸 찍고 뭔가 이제 쉬면서 뭐 내가 보기니까 아담 샌들러 나오잖아요. 네. 그 코미디를 하면서 그런 생각한 것 같아. 넌 말이 너무 많아 이거 있잖아. 그걸 이제 느낀 것 같아. 아담 샌들러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창작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진짜로 코미디 유머에 능한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어떤 그 세련되게 다듬어서 압축하는 거를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데어 윌 비 블러드를 그래서 기다렸다가 5년 만에 작품을 딱 봤더니 영화가 거의 시작하고 한 15분, 30분도 말이 없어. 땅만 파죠. 아니 내가 아무리 말 많다 그래도 그렇지 삐졌냐 이런 느낌 있잖아. 그 영화가 말이 없어. 한 40분 가까이가 별 대사가 없고 대사가 한 없죠. 10분, 20분 동안 땅만 파요. 그죠. 이게 땅만 판다라는 말이 수사가 아니고 실제로 땅만 파요. 그래서 이 말이 없다가 점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화는 말이 없어지고 점점 미니멀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 주제가 옛날에는 주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를 좀 담았다면 주제는 크고 묵직하고 거대한 거 하나 놓는 이런 그렇죠. 느낌? 그 전에는 약간 해머로 여러 개로 때린다는 느낌이었다면 마스터 볼 땐 저는 이렇게 거대한 프레스 기계로 이렇게 누르는 듯한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마스터가 어쨌든 마스터가 그래서 데어 윌 비 블러드를 어떻게 뭐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마스터하고 데어 윌 블러드는 한 몸이에요, 거의. 제가 그죠? 볼 때는. 매그놀리아도 그렇고 약간 한 몸에 하나 같이 봐야 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데어 윌 비 블러드가 그래도 나는 짱이다. 누구는 마스터가 짱이다. 왜 이동진 평론가는 이게 21세기 최고의 영화다. 어떤 게? 이 마스터가. 마스터가.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떠세요? 저는 뭐 최고 영화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차피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요. 근데 그 두 개를 비교하자면 저는 마스터를 좀 더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데어 윌 비 블러드는 이것도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이야기긴 한데 데어 윌 비 블러드는 좀 더 지극히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마스터는 보면서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이야기지만 범위가 더 확장이 돼서 그냥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마스터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걸 제가 납득이 됐기 때문에 마스터를 더 좋아한다. 더 좋다라고 말 못하겠지만 저는 더 좋아한다. 마스터를.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뭐 호불호만 놓고 따진다고 하면은 사실 뭘 더 좋아하냐면 데어비 블러드인데 이거는 좀 약간 제 개인적인 맥락인데 그 이제 그 전에 그 수많은 장광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긴 얘기들이 있었는데 데어비 블러드에서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그 연장선에서 마스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첫 인상이 나한테 남은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가 강렬하게 남은 게 있다 보니까 그 데어비 블러드가 나한테 남긴 그 강렬한 인상이라는 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서 사실 마음이 더 가는 건 사실 데어비 블러드예요. 시온님은요? 전 데어비 블러드 안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난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데어비 블러드가 저는 아쉬웠던 게 이 노래로 치면 1절하고 2절 끝나는 기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데 좀 더 느낌상으로 좀 더 충족감이 있으려면 왜 복면가왕식으로 얘기하면 1절하고 2절하고 변주를 해서 A, B, A, B 하다면 C라는 파트가 한 번 더 나와줘서 이걸 완전 충족해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뚝 끊어지니까 이게 좀 이게 진짜 그냥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마스터를 봤는데 마치 이거를 음따파라 폴 토마스는 C를 만들어놨어. 거의 똑같은 영화인데 C를 만들었어. 근데 바로 이 C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두백수가 얘기한 바로 그 지점의 확장과 진짜 막 그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그 이 어떤 주제의식이라는 게 좀 있어. 진짜 마스터다. 이게 영화의 자기 영화 세계 마스터피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목이 자기가 만들면서 이제 나 마스터라고 선언하듯이 마치 한 것 같은. 그런 게 없었을까? 이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제가 폴 토마스 앤더슨 그 최근작 두 작품은 못 봤어요, 사실은. 네. 인히어런트 바이스랑 팬텀 스레드는 못 봤는데 마스터를 볼 때 느낀 게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서 어느 정도 동감이 되는 게 데어비 블러드에서 막 하고 나서 자기가 이까지 고민을 한 그 다음에 고민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이 대단하다는 게 영화와 자기의 고민과 생각에 따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자기가 고민한 만큼을 잘 만들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어비 블러드 같은 경우에 마지막 대사가 I'm finished. 그죠. 네, I'm finished. 근데 정말 영화 얄짤없어요. 얄짤없어요. 거기서 피니시 해버리지. 네, 진짜로 피니시드니까 되게 얄짤없고 그 단호박 약간 좀 얄짤없고 되게 바싹 마른 느낌이 뭐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배우가 주는 느낌도 원래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이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질척하죠 영화가 좀 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폴 토마스 앤더슨이 이 영화들을 찍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후에는 쪼커 이제 얘기할 때도 이제 나오겠지만 영화 감독으로서 가져야 될 예술가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인 솔직함. 네, 저도. 되게 젠체 안 하고 그 갖고 있는 얘기를 심플하게 왜냐면 우리 옛날 예술 영화 어렵다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술 영화가 이제 이렇게 우리 공부하면서 이게 영화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영화가 다른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들이.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도 굉장히 심플한 얘기를 심플하게 그리고 우직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이거 되게 보기 힘든 태도라고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느릿한 호흡과 그런 얼핏 봐서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어떤 장면들 때문에 되게 어렵겠거나 낯설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명확한 얘기예요. 그런 그 선입견 이런 것만 벗어 던진 상태로 보면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너무 정교하고 명확하게 잘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이 영화 3편을 연달할 거예요. 왓킨 피닉스 특집. 근데 와킨이 맞나요? 호아킨이 맞나요? 그건 몰라요. 스페인어 능력자의 저희 신분께서 능력자가 빨리, 말해요. 근데 호아킨이 원래대로 하면 맞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구글에. 네. 누가 그렇게 물은 사람이 있더라고 실제로. 근데 와킨이라고 읽는 게 맞다라고 답은 하나는 봤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모르겠는데. J로 시작하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J는 H 발음이 나기 때문에 호아킨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름은 지은 사람이 자기 부르는 게 맞으니까 와킨이라고 한다고 답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호아킨 미국에서. 저 옛날에 그 우리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 그쵸. 거기도 똑같아요. 호아킨. 그 스펠링이잖아요. 네. 호아킨. 리버 피닉스의 동생. 호아킨 근데 피닉스. 뭐 와킨이라고 할까요? 그게 한 글자 적으니까 에너지 덜 소비하고. 네. 좋습니다. 기력이 딸려서. 자, 그러면 일단 마스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왓킨 피닉스 특집이니까 왓킨 피닉스 얘기를 잠깐 하면 왓킨 피닉스가 그 유명한 이 사람 참 슬퍼. 이 얘기를 꼭 항상 이 사람 할 때 슬퍼. 얘기 리버 피닉스의 동생이잖아요. 이게 또 슬픈 게 형이 연기도 잘하고 또 일찍 죽어서 전설이 됐다 보니까 살아있을 때 꽃미남. 그리고 거기서 티네이지 스타. 거기다 또 꽃미남 티네이지 스타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나 그래서 가끔 그런 거지. 엑소를 형으로 두고 있는 남동생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뭐 이런 거 이제 BTS가 형이라면. 그 누구야 저기 그 리버 피닉스가 네. 이게 그 보통 그런 꽃미남 티네이지 배우들이 연기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론 제가 영어권 네이티브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리버 피닉스 어릴 때 나온 영화들 그 저거 뭐야 그 베니킹 노래 제목 그 스탠 바이 미라던가 뭐 지금도 좋아하는 영화 허공의 질주 허공의 질주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 어린 10대 소년인데 보고 있으면은 그 나이에 되게 그 페이소스가 있어요. 이미. 노인의 눈을 가지고 네, 있는 이미 그게 느낌.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맨날 나 오늘 울고 싶어 하면 골라가는 영화가 허공의 질주였단 말이지. 이 그 가족 사진을 보면은 네. 리버 피닉스는 엄마 닮았고 호아킨은 아빠를 닮았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도 이번에 한 건데 리버 피닉스가 죽을 때 그 와킨 피닉스가 그 옆에 있었대요. 그렇구나. 그걸 보고 실제로 먼저 신고를 한 게 와킨 피닉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 그 사람 출연한 영화들과 이걸 생각해 보면 그 본인 자체가 사실 그렇죠.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어떤 뭐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대하는 외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보통의 헐리우드 스타들이랑 좀 다르다고 하는 게 그렇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사실 네, 관심 없어서 잘 몰랐다가 그리고 와킨 피닉스 특유의 그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인중. 네. 코부터 그 모양. 그 상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연유에서든지 찾아봤는데 제대로 나온 게 없고 있다라고만 나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리버 피닉스가 죽은 게 아이다호 이후에 네. 죽은 그때가 이제 저희 세대한테는 그 자체가 실시간으로 봤던 사건이니까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리버 피닉스의 동생이 연기자로서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꽤 텀이 있는 상태로 그죠. 봤었죠. 근데 이제 그 배우가 그러다 보니 그 캐릭터 그 형을 잃은 그 동생의 그 약간 불안전한 불안해하는 자아가 얼굴에서 너무나 그래서 저는 뿜어나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옛날 글래디에이터의 그렇죠. 그 미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또 막시머스. 왕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표정과 연기도 그렇고 그 인중 옆에 네. 그 상처가 네. 너무나 그때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 분장인 줄 알았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근데 그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어떤 연기에 네. 눈에 처음 들어왔던 때가 그때였는데 뭐 하여튼 그랬었죠. 이게 와킨 피닉스에 대한 어떤 그 장면 중에 우리 시호님은 저한테 그 얘기 하셨잖아요. 투다이포. 네, 저 굉장히 좋아요. 거기서 나왔던 와킨 피닉스 굉장히 좋아요. 투다이포에서 와킨 피닉스 나온지 난 기억을 못했는데 거기서 저도 지금 니콜 키드먼이 주인공인데 니콜 키드먼이 그 지방에 미국의 지방이니까 되게 작잖아요. 거기서 아나운서 이렇게 뉴욕 이런 데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드글드글한 여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기 근데 남편은 지방에 있길 원하니까 남편을 죽이게 누구 사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호아킨 피닉스예요. 근데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었네.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자기들이 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니콜 키드먼이 아이들을 인터뷰하러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불량 학생으로 나와요. 그냥 불우하고 불량하고 그런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니콜 키드먼의 마수에 빠진 거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오아시스의 혈경구 씨 같은 그런 느낌의 연기를 해요. 약간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균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호아킨 피닉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불안해 보이는 자아 그리고 그 언제 사고 칠지 몰라라고 하는 위태로운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미지가 어릴 때부터 그게 구스바산트 영화죠. 투다이포가. 네. 그러니까 구스바산트가 그 죽은 리버 피닉스의 대표작이 유작이 돼버린 아이다호의 아이다호. 감독이죠. 그 구스바산트가 그 동생인 호아킨 피닉스를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아마 어느 정도 차용을 했는데 그 호아킨 피닉스와 작업하는 모든 연출자들은 항상 그 이미지를 차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연기를 사실은 해요. 오히려 허 같은 경우가 좀 나름의 약간 도전이었을 거예요. 본인한테. 다르죠 좀. 지금의 그러니까 걔가 커서 조커도 되고 마스터의 지금 프레디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사실 좀 보기 드문 요즘 이게 이제 개그가 돼버렸는데 이 단어가 메소드 연기자잖아요. 굉장히 몰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도 그 몰두한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사실 메소드 연기자라고 해도 사실 메소드 연기자마다 결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메소드 연기자들은 많지만 예를 들어 제임스 딘이나 로버트 드니로는 같은 메소드 중에서 약간 차가운 쪽이잖아요. 계산을 하죠. 네.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되게 메타적으로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메소드 사실 이런 메소드는 거의 사자후를 알파치노류의 메소드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덜컥덜컥할 때가 많아. 이 배우를 쓰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런 류의 메소드들이 이게 영화가 갖고 있는 톤 앤 매너 그 수준을 넘어가려고 그 에너지가 야생마 같은 거죠. 넘어가는데 사실 그걸 이제 감독이 그걸 계속 살려주면서도 그걸 어느 정도 누르고 깎고 다듬고 해서 영화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컨트롤이 안 되면은 경주용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뒷판에서 살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화 감독들이 다른 영화에 이제 와킨 피닉스가 나오는 걸 보면은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이건 좀이라는 케이스가 있고 왜냐하면 메소드 배우들 중에 정말 좋은 메소드 배우들이라면 안 그러겠지만 메소드랍시고 하는 게 대부분이 이제 보통 메소드랍시고 이 정도 급의 할 말은 아니지만 보통 메소드 배우가 되겠다라고 해서 배우들이 처음에 빠지게 된 함정이 뭐냐면 거대한 자기 자아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나만 보거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리액션을 못해. 상대방과 그 호흡이라는 주고받는다라는 호흡으로서 연기를 못하니까. 이게 모노드라마가 아닌데. 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연기만 해요. 그래서 저 사람 되게 연기 잘하는데라는 배우들 중에 태반이 자세히 보면은 상대방이랑 연기 안 하는 배우들이 되게 많아요. 혼자 연기해. 핑퐁이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같이 내가 몰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톤이 왔다 갔다 이게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못 따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걸 약간 기어를 내려가지고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내가 설정한 거 이상 뭐 따라올 틈 따라와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는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게 감독과 배우의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감독은 전체 그림을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배우들은 오로지 자기 에너지에 집중이 되니까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어요, 당연히. 그래도 좀 핑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래서 보통 자기 역할을 따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배우들이. 네.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해지죠,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와킨 피닉스는 사실 쓰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워요. 칼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대감독님들 그 막 아까 말씀드린 글래디에이터 그런 데 같은 그런 감독님들 잘 누르잖아요. 배우들의 그런 그 드글거리는 거를.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그 전체 얘기 안에서 말이 되게끔 그 위치를 시키죠. 그죠. 네,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그 연출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배우들이 있으면 사실은 함정이기도 하고 함정이에요, 사실. 그 좋은 면이기도 한 게 사실 영화 드라마 안에 그림 뭔가 볼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틀었으면 그 안에 드라마가 뭐가 볼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미술이 됐든 뭐가 됐든 뭐든 있으면 좋단 말이야. 좋은데 그걸 배우가 자기 에너지를 채워주잖아요. 그럼 사실은 현장에서 그걸 보면 고마워. 사실은 고맙고 그걸 자꾸 감상하게 돼 내가. 감상하게 되는데 실은 그게 전체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를 갖다가 나중에 편집실 가서 그렇죠. 아차 예, 예. 그러면서. 현장에서 분위기 엄청 좋아요. 우와 막 박수 나고 이래. 그 한국 영화에도 스태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 네. 현장에서 다들 어. 그 씬 끝나고 다들 모니터 보면서 울었다. 현장 편집 보면서 울었다 막 어, 박수 쳤다 그랬는데 네. 나중에 분위기 180도로 변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정말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 플러스가 되게 만들려면 연출자가 되게 정교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차가운 상태로. 그죠. 예.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웃기면 무조건 안 쓴다. 저 예전에 그 누구야 우리 강우석 감독님이 네네네. 현장에서 웃기면 그건 안 웃긴 거라고. 맞아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원래 웃겼다라고 생각하는 걸 계산해서 들어가야지 여기서는 안 웃겼다도 화면으로 봤을 때 웃길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현장에서 봤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데 하고 살려놨다 하면 그 대부분 못 쓰게 된다. 그렇죠. 감독이 거의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보통 감독들도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실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라기보단 공상을 한 거죠. 공상. 그렇죠. 근데 배우들은 종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종족이 달라요.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몸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볼 일이 없어. 막상 눈앞에서 보잖아. 대단해. 진짜 대단해요, 배우들. 그러니까 네. 그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니까 네. 이게 공상했다는 말을 제가 왜 썼냐면은 머리로 돌아간 걸 눈앞에서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게 그 녹음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대충 나의 안 되는 가창료로 가이드 보컬 해놔는 거를 진짜 그럴듯한 보컬한테 시키잖아요. 그게 제대로 구현이 되는 순간 연주가도 그렇고 그게 냉정하게 들으면 이 연주가 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탄한다고. 맞아. 야, 너 기타 되게 잘 친다. 너 노래 되게 잘한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 순간에 공상만 하더니 뭐가 진짜로 손에 잡히는 무언가 돼가는 과정이거든. 거기에 빠지지 않기가 오히려 힘들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게 녹음하신 분이 그럼 뭐 한 번 더 갈까요? 괜찮았는데 내가 이미 빠진 상태. 오케이 괜찮아 이제 가 해놓고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편집할 이거 때마다 아닌데. 이거
다시 불러야 되나 아. 이렇게 되는 거라는 네. 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는지는 나중에 네. 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일단 어. 마스터는 근데 그게 잘 됐다. 네, 그렇죠. 짧게 말하면 우선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 아슬아슬한 데가 있어요. 약간 그 변기 부시는 장면이나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게 그렇죠.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이 사람이 진짜 메소드 그 변기 그거 애드립이잖아. 그게 다 그건 애드립이라고. 누가 봐도 애드립이었죠, 사실은. 그게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게 몰두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스터에는 지금 돌아가신 대배우 필립 세이머 호프만께서 나오십니다. 아이 다들 미들네임을 써. 우리도 써야겠다. 저는 마스터에서 폴 토마스 앤더슨의 그 어떤 연출도 좋았지만 그 변기 씬을 봤을 때 느끼는 건 폴 토마스 앤더슨조차도 약간은 그 지점에서 약간 멈칫하는 지점에서 그걸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키가 필립 세이머 네, 호프만이라고 저 그 말에 봐요. 동의하는 게 그 어저께 이제 복귀를 한 번 더 봤는데 네. 이게 앞에 조커하고 그 이제 다음에 또 할 린램지의 그 너는 여기 없었다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마스터를 한 번 더 복결로 봤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약간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연기가 실제 역할도 좀 그렇지만 네. 되게 노련한 조련사로 보이는 거야. 조련사 맞아요. 맞아요. 되게 노련한 조련사처럼 이렇게 그 호아킨 피닉스가 폭주하는 걸 살살살 달래겼다가 윽박질렀다 하면서 이렇게 조련을 하는 모습이 그게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그냥 아마 영화 실제- 밖에 연기할 때도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렇더라고. 딱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이게 이 연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밀양의 송강호 씨, 그 전도연 씨가 폭주하는 거를 옆에서 티키타카 하는데 자기한테 공이 왔을 때 절대 몰고 가진 않죠. 그게 저 그 밀양에서 설경구 씨랜다. 송강호 씨 연기가 정말 대단한 게 사실 드라마의 키를 전도연 씨의 에너지로 끌고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가만 생각하면 송강호 씨 역할이 옆에서 바라본다, 지켜본다, 따라간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절한 거리와 밸런스와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영화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정말 난 송강호 씨 연기 보고 너무 감탄을 했거든 밀양에서 진짜. 그래서 연기만 네. 보면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일단은 중심 주인공은 어쨌든 간에 그 와킨 피닉스가 연기하고 있는 프레디 퀘, 네. 퀘리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킨 피닉스가 연기를 하는 거에서 한 발짝 살짝 뒤로 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필립 세이머 호프만인데 난 또 여기서 또 감탄했어요. 필립 세이머 호프만에서 한 발짝 또 뒤가 에이미 에이미 아담스. 아담스. 맞아요. 그래서 에이미 아담스의 연기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연기가 자칫 잘못하면 흔히 말하는 남자들 세계를 모르고 말이야. 짜증내는 아녀자가 말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짜증만을 섞인 뭐 알지도 못하는 게라는 그런 느낌으로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비중도 크지 않아서 그죠? 그냥 에이미 아담스가 저기서 꽃병풍하고 말았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에이미 아담스가 잘 구해내는 게 여기 설정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연기하는 그 토드가 랭카스터가 갖고 있는 그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 집단 코즈교. 코즈. 사이언톨로지라고를 모델로 했다라고 예, 뭐 얘기되는. 그러더라고요. 사이언톨로지 초기를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 이 조직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고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영화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 감독의 목소리야. 잠깐 이 영화가 여러분 이런 영화인데 앞으로 이런 전개가 될 겁니다라고 에이미 아담스가 나와서 나레이션 해주는 것 같아. 이게 제목이 마스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네. 볼 땐 에이미 아담스도 여기서 말하는 마스터 중에 한 명의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이미 아담스는 이제 그 부인이죠. 랭카스터 부인이죠. 패기가 그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연기하는 패기가 토드의 마스터고 그렇죠. 토드가 마스터의 마스터. 그 이 퀘의 마스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스터인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좀 이렇게 난해해요. 처음 보면. 그러니까 그 난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단 이게 뭔 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만 파악이 되면은 너무 알기 쉽게 저는 처음부터 따라갈 수 있다고 있는데 했는데 그게 너무 알기가 쉽지 않아요. 낯선 주제고 태도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싶으면은 그냥 무의미한 이미지의 나열인 거야. 불쾌한 이미지들의 나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연기인데 왜 영화로 계속 갑자기 들어갔냐? 이제 이 연기가 어떻게 이제 영화에 녹여져 있는가를 좀 보자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프레디 퀘리라는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그냥 약간 뭐 PTSD 같은 게 좀 있는 그런 근데 뭐 전쟁 끝나니까 그 정도의 증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참전군인이 흔히 말하는 그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시원찮아요. 일도 딱히 이렇게 뭔가 몰입을 못 하겠고 뭐 연애나 가족 관계도 몰두를 못 하겠는데 우연히 코즈라는 그 이 사이비 종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이비는 뭐가 사익을 챙기는 거니까 그냥 신흥 종교 단체에 들어갔는데 신흥 종교 단체 리더인 이 랭카스터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연기한 랭카스터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한 그 어떤 벗이 되는 거죠. 뭐냐면은 랭카스터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론을 입증해줄 어떤 뭐 교보제? 실험지, 교보제 뭐 이런 교보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퀘르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공허한 세계를 채워주는 어떤 아버지라는 거고 어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어떤 길처럼 보이는 그 둘이 서로가 서로의 그 어떤 쌍둥이처럼 벗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에이미 아담스가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우리 단체를 돌봐라라는 키 역할을 이렇게 하죠. 철저하게 그 조직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가치 그 조직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사실 랭카스터가 아니라 에이미 아담스죠. 패기 진영 논리를 철저한 패기. 진영 그렇죠. 논리를 펼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가 처음 보면 무엇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넣는지를 처음 보면 진짜 난해해요. 그래서 난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몰입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게 사실 이 영화의 주제가 그러니까 퀘르 입장에서만 보면 일단 탐닉하는 인간이에요. 굉장히 탐닉적인 인간인데 그럼 뭐에 탐닉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탐닉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없어서 자기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알코올, 이 사람 술 만드는데 칵테일 장인이잖아. 마스터. 페인트 신나를 섞고 막 이렇게 신나 마시죠. 섞고 막 그 어뢰 그래서 에탄올 마시고 거기서 알코올 그게 빼고 뭐 어떻게 조절 이렇게 가짜 술을 제조하는 기술자야 이 사람이. 그죠. 기술자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게 포이즌이냐라고 그러니까 이 독이냐고 계속 욕을 하면 적절히 마시면 안 그렇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 주제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탐닉이라고 하셨는데 탐닉을 왜 하게 되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 영화 시작 시점도 의미심장한 게 2차 대전 끝난 직후야. 그러니까 2차 대전은 여기 아날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가치를 위해 싸운 마지막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 이후의 전쟁이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왜 싸우는지 모르는 상태로 싸우는 전쟁들만 계속됐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목표를 상실한 흔히 말하는 되게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대표님이 웃기다고 웃긴 표현이 돼버린 이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멘탈이라는 게 이제 붕괴돼 버린 상태에서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뭘 하고 살아야 되지라는 이 공허함 그거에 대한 메타포들이 사실은 그 가짜 술 진짜 술이 아니잖아. 그죠. 가짜 술을 조합하고 그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도 실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과학 유사과학이죠.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죠. 유사과학을 통해서 진짜가 아닌 유사품으로 대체되는 어떤 세계들이 사실은 미국인의 정신세계를 갖다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제. 그래가지고 왜 영화 시작하자마자 얘가 첫 직업이 사진사란 말이야. 네. 50년대 풍요로운 미국의 사진을 계속 찍는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이미지들을 걔가 찍고 있다가 찍다 왜 그 신사 한 분한테 그 조명을 갖다 대고 시비를 걸다가 시비 아닌 시비를 걸죠. 예. 뭔지 근데 그 모르겠지만.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가짜야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가 뭔지 탐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서구 세계, 그러니까 영국에서부터 온 미국이란 그런 것도 설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떨어져 나왔다라는 거. 예를 들어 서구인으로 이제 설명이 제일 쉬운 게 이제 아날람에서 주로 얘기했던 신의 품에서 떠나서 홀로선 개인이라는 그쵸. 거죠. 네. 종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기프트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떤 그런 선물 같은 거고 재능 같은 거란 말이야. 왜냐면 그런 거잖아. 내가 15층 위에 매달려 있는데 박 박사 저한테 밑으로 형 손 놓으면 내가 팔로 받을게요. 근데 야 너도 팔도 부러지고 나도 죽고 너도 죽었는데 근데 만약에 믿는다면 신을 믿는다면 밑에 우리 박 박사가 신이었다면 괜찮아 뛰어내려 내가 받을게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지점에서 온전히 믿고 그냥 손을 놔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건데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대표님이 탐닉한다라고 했던 그 탐닉의 대상은 그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싶다에 가까워. 그죠. 네. 애초에 없었던 거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네. 저는. 그러니까 없어진 상태니까 뭐든지 가져야겠어. 그러려면 이제 최초가 그래서 이제 영화 첫 장면부터 의미심장한 게 영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보면 이제 2차 대전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거의 이제 제대 날짜만 기다리느라 노는 병사들. 말년병장들의 그 정말 한심한 놀이들. 근데 보면은 거기서 왜 바닷가에서 여자 나체를 이렇게 모래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섹스 이렇게 막 하는 척하고 막 자기들끼리 낄낄대잖아. 근데 그게 보면 이제 탐닉에서 특히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남자니까 탐닉에서 제일 최초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탐닉이 섹스잖아요. 성적인 탐닉.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 용이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럼 다른 것들. 근데 그 다음 뭐겠어. 주색 잡기라고 그리 말하지만 역시 그 다음 술이잖아요. 근데 술이나 섹스
어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과 어떻게 가족을 만들려나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도 중간에 생략은 됐지만 대충 느낌상으로는 실패인 거죠. 성적 불능이라는 느낌의 뉘앙스의 장면들이 꽤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것조차 쉽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 거기서 느끼는 건 어떤 그런 대상 정도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건 느꼈어. 술, 그런 흔히 말하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감각적인 쾌락 어. 이런 걸로 안 된다. 약간 돈이 많은 뭐 차를 산다든가 뭐 안 돼. 그럼 정신적인 그 무언가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코즈교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코즈교에 들어갔는데 코즈교에 들어갔더니 그 랭카스터라는 사람은 이 사람 솔직히 자기가 종교 비슷하게 창실했지만 이 사람에겐 그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막 핵물리학자고 막 무슨 철학자고 막 그러잖아요. 온갖 타이틀이 다 의사의 많죠. 뭐.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말을 입증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이 사람 의외로 그러니까 되게 신앙이라기보다는 약간 과학적인 접근으로 그죠. 이렇게 어떤 종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보니까 교리 자체에서 이성을 얘기하니까요. 그죠? 자기가 자기 거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게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약간 벗을 되는 대로 만드는 말하고 있는 건가라는 느낌. 그 말해놓고 보니 뒤에 가서 현타 오는 사람인 음. 거잖아, 솔직히. 그래서 본인이 그게 약간 태도가 바뀌는 게 영화 장면에 나오죠. 그 어떤 여자 신도라 그래야 되나 와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엔 이게 말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화를 내죠 거기서. 그렇죠. 네. 원래 기억하려 했는데 상상하러 그죠. 바뀌었다거나 네, 이러면은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바뀌는데라고 했더니 벌컥 화를 그러니까 내잖아요. 이미 그건 어떤 조직으로서의 어떤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사람은 사실 여전히 탐닉 중이고 탐구 중인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그 나오는 그 격차를 본인이 되게 싫어한다 그래야 될지 괴로워한다 그래야 될지 그게 그 딱 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될 걸 엄청 화를 내는 장면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뜬금없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리고 항상 감정을 이성으로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그게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탐닉하고 자기 로직을 자기 스스로도 검증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그 불안감과 그런 증세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유사 가족처럼 이게 또 폴 토마스 앤더슨 특기잖아요. 유사 가족. 유사 커뮤니티. 유사 커뮤니티 혹은 소 커뮤니티. 폴 토마스 앤더슨의 특기거든요. 어떤 유사 커뮤니티에 올드비와 뉴비가 있는데 뉴비가 들어와서 그 조직이 어떻게 된다라는 식의 서사 구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뭐 거의 모든 영화가 다 그런데 이 사람 영화가 여기서도 그래서 이 조직이 어쨌든 굴러가다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모든 영화의 장면이 대충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다 탐닉하는 장면밖에 없어요. 술 뭐해. 그래서 중간에 딸이 결혼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우리 프레디 머큐리가 사위로 나오죠. 레미 말레기. 네, 레미 말레. 네. 걔 참 밉상이야. 왜? 거기서는 순하게 나오는데 왜? 아니야, 나 그거 보면서 요 주둥이 좀 때려주고 싶어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 예를 들어서 그 프레디 입장에서의 진짜처럼 여기서 프레디는 프레디 머큐리 아닙니다. 그 극 중에 프레디 켈. 네. 그 프레디 눈에 볼 때 되게 진짜처럼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몇몇 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봐도 나 어릴 때 볼 땐 몰랐는데 어저께 다시 보다 보니까 나도 설레는 거야. 나 저 사이에 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야. 그런 것 종류의 매혹들. 근데 그거를 그 지지하고 있는 기반이라는 게 도대체 어딨냐. 사실 데어윌 블러드 같은 주제거든요. 겉보기에 그럴싸하게 다 모든 게 다 엄청난 근육질의 몸과 물적인 되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한꺼풀 벗겨보면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도 이런 방금 얘기하신 그 별거 아닌 질문에도 흔들리는 사상. 별거 실제로 한 모금만 뭐 좀 잘못 마시면 독이 돼 버리는 술. 그리고 실제 많이 쌓인 재화 같지만 실제 언제 살았지 모르는 그 재화들. 그 중간에 와킨 피닉스 그 프레디가 뭐 이렇게 무슨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도 화를 내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알고 있는데 이성이 안 돼 그게 지배가. 그러니까 보면은 말씀하신 것들이 그렇게 붕괴가 되는 지점을 되게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아까 행복한 결혼식 하는 날이 처음으로 이 조직에 들어가서 이게 목격하게 네, 되는 그렇죠.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 딸이 결혼한 그 딸이 괜히 이렇게 그 프레디를 유혹하려고 프레디한테 하잖아요. 진짜 추파. 이게 사실 자기가 행복하게 봤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상 가족이라는 게 여기는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가 사실 거기서 붕괴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뭐야, 얘 결혼했는데 왜 나한테 유혹해? 추파를 던져? 거기다 이제 그 아들도 그 얘기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아빠 그거 안 믿는다고. 아빠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를 거라고. 그런데 거기 프레디의 반응은 항상 일관한데 화를 내거나 그거를 없던 일로 만들려고 그래. 그죠. 왜냐하면 난 그걸 믿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래야 되거든 내 세계에서는. 랭카스터의 그런 거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때려가고 윽박지르고 하죠.
이 영화가 저는 그래서 볼 때는 사실 막 그렇게 집중해서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네. 맞아요. 영화의 몰입이 잘 그 되지 않아요. 특정상.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얘기할 영화 3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편씩 굳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비교를 할까 생각해봤는데 이 영화의 감성을 얘기할 때 일종의 저는 술자리에서 사람들께 나누는 이야기의 비유를 해보자면 이 영화는 어땠냐 그러면은 뭐 누군가 굉장히 술자리에서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들을 때는 그렇군 하고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잘 들었어요. 너무 길었어 이야기가. 근데 그래서 좀 너무 긴데 근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했던 게 자꾸 떠오르는 그런 마음에 남죠.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 동의하고 시작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언제 끝내 하고 이러고 듣고 있다가 그쵸. 예. 솔직히 제가 좀 순화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얘기가 길어. 근데 마지막에 딱 얘기를 딱 끝났을 때 너 왜 울어?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 그러면은 이게 1차적으로는 종교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표상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조직이 표면적으로 네. 나오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그냥 어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읽혀졌어요. 네. 범위가 더 확장이 돼서.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비교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이번에 얘기할 영화 3편이 다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주인공 와킨 피닉스가 연기한 그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된 극단적으로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 마스터의 프레디 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소외되었냐를 생각해보면 제가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2차 대전 전후고 당연히 어떤 전쟁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사실 영화에서 그거에 대한 걸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독특하게 봤던 장면이 뭐냐 그러면은 랭카스터가 프레디 켈 속에 있는 그 어둠을 깨기 위해서 일종의 치료를 하죠. 거기서 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아까 말했던 그 사위 이름 뭐죠? 레미 말렉 같이 앉혀놓고 네. 서로 눈을 보면서 말을 하는데 절대 화내거나 반응하지 말고 하라고 해요. 당연하지 게임 같은 거. 당연하지 게임 같은 건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거기서 보면은 그 전에 랭카스터 처음 만나서 그런 프로세싱을 할 때 얘기했던 사연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PTSD 같은 것에 준하는 이야기예요. 전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느냐? 있다. 근친상간을 한 적이 있느냐? 고모와 한 적이 있다. 근데 그건 얘기로 끝나요.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떤 반응이 없는데 거기서 굳이 회상장 플래시백으로 들어가는 장면 아까 말했던 그 도리스라는 여자. 그렇지. 자기의 순수한 어린 시절 같은.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무 일 아니잖아요, 사실. 네. 어떤 여자와 잠깐 뭐 별일도 없었어요, 사실은 둘이서. 그러고 사람을 죽이고 고모와 잤다는 게 엄청 큰 일인데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는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사위와 같이 그 프로세싱을 할 때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앞에서 도리스라고 하면은 괜찮은 척하다 갑자기 욱했다가 참았다를 반복해. 그 앞에서 뭐 킬링이라든지 뭐 고모 엔트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스라고. 그게 왜냐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가장 큰 코어 같은데. 코어 같은 상처예요. 근친상간이나 사람 죽인 것보다도 이게 이 사람한테는 더 컸어요. 왜냐? 이건 사회적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유일하게 느꼈던 어떤 감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소외된 인물이라는 게 어떤 그런 피상적인 뭐 전쟁 증후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잘못된 인간이다 사회적으로. 근데 그거를 얘기를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확장 좀 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런 종류의 그런 공허함이라든가 상실감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건 거지. 이걸 극대화시키는 그렇죠. 인물이죠. 네, 여기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편성이 좀 획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또 이 영화의 전 마지막에서 그래서 봤던 가장 인상 깊은 대사는 랭카스터가 영국으로 오라 그래서 만났을 때 그렇게 말을 하죠. 정확한 대사기는 아니지만 마스터가 필요 없는 이 세상 인류 일에 유례 없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일종의 구도의 길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따져보면.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초인 같은 그렇죠. 거죠. 근데 사회에서 철저하게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결국 이 영화의 마스터란 제목은 1차적으로는 랭카스터 박사가 마스터라고 불리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오히려 프레디 켈이 마스터가 되면서 끝나는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라는 게 결국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네,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하나 요즘 주체 얘기 많이 했네. 어쨌든 주책이야. 그런데 주체가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왜냐면 그 앞에 우리 그 두백수 얘기를 잠깐
보충하자면 영화 시작할 때 맨 앞에 왜 그 PTSD 검사할 때 상담하잖아요. 그 장면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옛날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왔었다는데 뭐 그랬다는데 뭐 울었다는데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옛날 여자친구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 여동생이라고. 근데 친구 여동생한테 봤는데 왜 아는 여자애다. 그냥 저스트 그냥 아는 여자애다. 친구 여동생인데 편지가 왔는데 그럼 왜 그럼 뭉클했냐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뭐 좋게 말하면 신의 품 혹은 내가 돌아가본 향수 고향 어쨌든 뭐 어떤 의미로든 좀 어떤 좋은 의미의 포근하고 아늑한 내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내 삶의 스스로 마음의 고향. 그치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은데 알지만 그런 감정 혹은 신을 만약에 종교에 귀했을 때 신과 일체감 그런 류의 것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종교에 진짜 귀해서 막 진짜 그 등신부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가야지. 보통 그게 한순간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섹스의 오르가즘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왔다가 지나간다고. 그게 내가 영원히 보존할 수도 없고 흘러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디는 그 순간이 갑자기 그 편지를 받고 왈칵 하니까 그게 그립고 눈물이 나는데 그럼 내가 좀 더 그러한 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관계도 뭐 술을 먹어보고 관계도 만들어보고 여기서 뭔가 이 종교의 교리에 귀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속적이지가 않은 거지. 맞아요. 예. 왜 영속적이지 않냐? 내가 내 삶의 마스터가 돼야 되거든. 무엇 때문에 된다라는 건 그 무엇이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주체가 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거나 혹은 주체가 돼서 나 스스로서 나의 삶을 완성이란 불가능하지만 자기 발로 딛고 서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건 거지. 그지.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까 제가 또 말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마치 불교 영화처럼 느껴지는 게 네, 결국 마지막에 보면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에 그 아까 말했던 도리스의 집으로 찾아가죠. 네. 그리고 도리스가 시집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전 같았으면 왠지 아슬아슬하잖아요. 그 전에 찾아갔다면 막 겨우 엄청 걔랑 결혼했냐고. 지랄을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쿨하게 그렇군요. 그냥 궁금해서 와봤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사실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상처를 사실은 받아들임으로써 본인 스스로 어쨌든 그게 또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영속적일진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프레디 캐리라는 것은 그 앞에 왔던 그 공허함과 그것들을 인정함으로써 어쨌든 나의 삶의 마스터가 됐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딱 마지막 장면인 거죠. 그리고 영화의 제일 첫 장면과 수미상관으로 다시 모래밭에 누워있는 똑같이 허상에 모래밭에 누워있는 얼굴로 끝이 나는데 그 처음과 끝이 같은 장면이라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 뒤집혀진 영화가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 장면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영화들을 보고 계속 생각이 나요. 이게 왠지 남 얘기 같지 않고. 그지. 남 얘기 같지 않고. 왜냐 그러면 누구나 인간은 마음속에 공허함과 이런 게 있잖아요. 당연히. 네. 차이만 있을 뿐 크기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고. 근데 그걸 무엇로든 채우려고 사람이 하는데 그게 보통은 스스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를 통해서 채우는 거죠. 네.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관계 안에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다 안 되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었던 거예요. 프레드 캐리는. 근데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어쨌든 나름의 구원의 길을 찾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데 이 사회적으로 절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버려진 사람인데 왠지 이 사람이 해냈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영화 볼 때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그래서 나도 비슷한 사람인데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이제 너무 해석을 극대화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적인 감상이라는 기준으로 말하자면 저한테는 그래서 영화가 볼 땐 몰랐지만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들을 땐 지겨웠는데 집에 와서 자려고 양치하고 누워서 보니까 눈물이 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영화 약간 장면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왜 오토바이 타는 장면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면서 진짜 이게 폴토마스는 되게 솔직한 게 되게 도식적으로 찍어놨잖아요. 랭카스터가 오토바이를 타는 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타고 가요. 그다음에 이제 퀘란테 너 타봐라 했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이게 결국 그게 상징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둘이 서로 이제 방향이 달라진 거죠. 삶의 궤적 방향이 이제 달라지고 그래서 떠나고 나서 안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지 않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째 다시 영국으로 왔다가 이제 그 이제 랭카스터가 뭐 이렇게 돌아와봐라. 연락을 하죠. 갔더니 여기 새가 엄청 커지고 건물도 있고 이제 학교를 무슨 지었잖아요. 왕좌의 게임 성 같은 느낌이죠. 완전 지금 엑스맨에 나오는 그 학교 같은 그런 데를 지어놓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했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서로 알잖아요. 너도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근데 이게 슬픈 게 이거잖아요. 그 랭카스터 입장에서 너가 생각하는 방향이 나랑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 근데 왠지 어쨌든 간에 궁극의 목표로서 봤을 땐
너는 나랑 다른 한 하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울었거든. 아, 그렇죠. 그 장면이 거기서의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연기가 미친 사람 연기야 그거 진짜. 왜냐면 사자후를 뿜는 게 아니라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데 대체 보다가 헉했어 진짜. 네, 왜냐면 맞아요. 이게 영화가 앞에 왜 이렇게 감정을 고양시키는 영화가 아니잖아.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영화 이거 약간 하다가 그 장면 진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막 와 이거 어떻게 이거 막 영화를 수습이 안 되는 그렇지, 거 막. 그렇지. 그 씬의 밀도가 정말 대단했던 네. 게 저는 왜 그렇게 느끼냐 그러면은 그 상황 자체가 사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사람들이 보면서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전후 맥락 설명이 없어요. 네. 그냥 이렇다라고만 보여주니까 그런데 상상을 조금만 더 하면 굉장히 재밌어지는 게 이 씬이 저는 왜 재밌었냐 그러면은 그 오라고 그래서 간 거잖아요 사실은. 왔는데 제 느낌에는 그때 와킨 피닉스 프레디 캐리 어느 때보다 얼굴이 멀끔해 보여요. 맞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에이미 아담스가 옆에 앉아있던 패기가 아파 보이는군요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뭐지 저 소리는? 그리고 삐졌다는 듯이 이제 넌 필요 없어 이러고 가버리고 그리고 뭐 앞에 다른 설명이 아무것도 없죠. 프레드 캐리 뭐 말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필립 세이브 호프만은 이제 너는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겠다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상해보면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홀로 우뚝 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패기 입장에서는 자기 불러가지고 이 그 코즈 교회에서 다시 어떻게든 써먹어 보려고 사실은 부른 건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를 바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기 행여병자에 가까웠던 상태에서 엄청 친절하고 잘 알아듣던 사람이. 그런데 패기 입장에서는 그게 이 사람이 아픈 거죠. 그렇지. 필요한 상태. 필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 조직을 누구보다 우선시하는 패기는 그래서 굉장히 싸늘하게 말하고 나가버리고 그 중간 입장에 있는 랭카스터 박사는 그래서 섭섭하지만 한편으로 부럽다고 해야 될지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 그런 뉘앙스의 말을 남기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이 아무 전후 맥락이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이 장면이 그 영화 전체의 스토리들이 여기서 딱 이렇게 맞아요. 정리되는 밀도가 엄청나요. 이 씬은 정말로. 전에 맨 처음에 대표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유사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다 큰 그렇죠.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대견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그렇게 하고. 생각하니까 데어일비 블러드 마지막 장면은 그걸 파국으로 끝냈죠. 그죠. I'm finished. I'm finished인데 문제는 I'm finished 다음이 필요했거든요. 그 그 데어일비 다음이 블러드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그 가족과 가족의 재생산 이런 것들에 대한 마지막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항해서 떠나요. 데어일비 블러드는. 그리고 마지막에 돈 빌리러 온 유사 아들처럼 굴었던 목사를 총으로 쏴서 죽이면서 아니 총이 아니라 무슨 뭐 볼링핀 때려 죽이지. 깨버리죠. 근데 유사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는 유사 아버지처럼 굴려고 했지. 그렇죠. 내가 종교 그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때려 죽이면서 마지막에 그러고서 I'm finished 하고 끝났고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각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데어일비 블러드는 일종의 미국 그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의 어떤 두 가지 축이라고나 할까? 종교와 머니 혹은 오일 머니,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왜 그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그런 굉장히 거를 만약 그 영화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두 인물이 적극적인 그냥 상징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 영화에서는. 예. 하지만 이제 마스터에서는 거기서 한 번 더 간 거예요. 그냥 상징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그 깊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폴 토마스 앤더슨. 다만 그래서 어떤 평들을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이 와닿기에 너무 이야기가 크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공감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냐라는 평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사실. 왜냐하면 저도 직접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영화를 더 선호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폄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에서 오는 게 사실은 되게 보편적인 얘기를 다루고 보편적인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호아킨 피닉스라는 인물은 내가 몰입하기에는 사실은 와킨 피닉스는 내가 몰입하기엔 좀 무서운 아저씨잖아, 이 사람이. 좀 무서워 보이는 아저씨. 너무 야생이니까.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좀 더 평범한, 뭐, 에드워드 노튼이라든가, 연기 잘하는 사람들 중에 뭐, 에드워드 노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 있으면 좀 더 내가 몰입하기 쉬웠겠지. 그런 연기, 그런 약간 상처받은 현대인 역할 잘하는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설경구 씨요? 왜? 김윤석 씨? 4885? 하정우 씨요? 하여튼 그런 느낌의 뭔가 있기에는 그 호아킨 피닉스 자체가 되게 좀 극단적인 인물로 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약간 몰입하기 힘든데 그런 종류의 거리감을 사실은 있어야
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시작했다가 실은 저게 내가 몰입할 나의 얘기구나가 되는 요 과정.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다룰 새 영화도 사실은 비슷한 효과를 줘요.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네. 다르죠. 네, 그런데 나중에 호아킨 얘기하겠지만. 피닉스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낯선 인물이었다가 끝에 가면 항상 보편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진짜 참 잘 묘사한 게, 그러니까 일단 이 영화는 일단 그 얘기 전에 처음엔 낯설지만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탐닉하는 인간을 묘사하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교보제로 사용하는 듯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없는 것을 채워주고. 그치, 없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다가 헤어지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마스터로서 자기 삶의 마스터 주인으로서 우뚝 서게 되는 순간, 그래서 그게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종교로부터 순간을 사회로부터 술로부터 뭐로부터 다 떨어져 나오는 그 독립되는 순간을 보여준다라는 요 관점으로 보시면 거의 모든 씬이 다 그렇게 찍혀져 있어요. 그죠. 그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거 이렇게 찍혀져 있네 진짜. 그러니까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하게 네.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이 내가 왜 그랬냐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마스터, 그러니까 너가 주체가 돼서 너의 삶의 주인이 돼서 드디어 홀로서기가 됐구나. 축하한다잖아. 근데 나랑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지, 마치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나 사윗감 데려갔을 때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누가 봐도 흠잡을 데는 없어. 그냥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야. 네. 그럴 때 근데 사랑한다니. 그리고 네가 어른이 됐구나. 아니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저기 바람의 검신 켄신의 스승과 제자처럼 우리는 언덕에- 세상에서 칼을 쓰면 안 된다고 언덕의 하지만 검. 그거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간 제자를 차마 배지는 못하고 응원하지도 못한 어떤 스승의 마음 그렇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도 초반에 예를 들어서 호아킨 피닉스가 예를 들어서 그 술이 가짜 술 만들어서 퍼져 있는 게 보면은 그 배 꼭대기란 말이야. 맞아요. 그 에탄올 마시고 네, 행오버 그런 때문에. 거고 그리고 첫 장면도 아예 맨 처음 컷들은 무슨 벙커 같은가 참호 같은 데서 이렇게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네, 맞아요. 이런 예. 장면 이게 뭐냐면은 불나방처럼 밝은 데를 계속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건 그런 의미의 그 흔히 말하는 미장센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사용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뭐 잔재주도 아니고 정말 교과서적으로 그냥 계속 배치를 해놔요. 계속 배치 밝은 곳을 지향하는 이 사람 이런 것들을 되게 알기 쉽게 그냥 정확하게 갖다 놓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왜 그 강연할 때도 필립 세용 푸만이 연기한 랭카스터가 왜 강연하는 사람들 모일 때 그 뒤편에서 되게 어두운 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방에 미장센도 혼자 있다가 네. 바깥을 보곤.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이잖아요. 나가선 지금 되게 확신에 찬 말로 얘기는 해줘야 돼. 근데 얼굴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근데 자기 내면은 이게 확신인지 내 말이 내 스스로 맞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 되게 단순한 미장센이잖아요. 네. 어둠 속에 있는데 네. 그래서 빛 쪽으로 살짝 보면 그게 바깥이 강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저 바깥쪽으로 볼 사람 많이 왔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미장센에 이런 것들 다 되게 보면 심플하다고 되게. 심플하고 알기 쉽게 뭐 꼰 것도 없고 장난질도 안 쳐요. 그냥 명확하게 이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역시 여기 우리가 와킨 피닉스 일종의 특집이니까 그래서 이 배우가 정말 중요했다 싶은 게 네. 이게 배우가 조금만 못하면 그게 다 눈에 드러나는 순간 이게 짜쳐지는 건 바로 한 순간이에요. 네, 맞아요. 그걸 다 이 배우의 에너지로 추동해 나가는 네. 거를 그 폴 토마스 앤더슨 본인 자체가 이 영화를 어떻게 끌어나가야지에 대한 선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와킨 피닉스가 자기가 메소드로 잡은 어떤 입술의 모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아마 어디까지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을 정확하게 유지했다라는 게 영화를 그러니까 잘 찍었다라는 대단한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더 들어가거나 더 빠졌으면은 그 말 그대로 너무 정직했던 그 미장센과 연출들이 너무 고만고만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살짝 숨기면서도 그걸 이렇게 극대화시킨 게 바로 그 두 배우의 그 에너지가 아니었나. 맞아요. 예. 배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하고 있을 때 감독이 같이 춤추면 안 되거든.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걸 묘사한 거고 이제 연기에서 이제 그 부분 아까 에이미 아담스까지 3단 콤보를 그렇죠. 이제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제랑도 밀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이미 아담스는 분명히 마스터 맞아요. 자기 삶의 주체고 자기가 건사하는 게 여러 가지. 자기 남편, 그 자기 남편을 통해서 유지된 조직인 네.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프레디 퀼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불쏘시개로 네. 써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삶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걸 정확히 캐치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지. 판단이 정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화 내내 절대 불안함을 보이지 어, 않죠. 두백수가 말한 대로 프레디가 이제 완전히 마스터가 됐다라는 순간에 그래서 이게 시비 걸고 가자, 시비 털고 가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필립 세이먼 호프만의 그 노래가 슬픈 게 단순히 자식을 혹은 나와는 방향이 다르지만 슬프지만 축하해라고 불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에이미 아담스의 바로 그 존재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니야. 나는 마스터가 안 된 거야. 나는 오히려. 나는 오히려 나의 마스터는 팩이거든. 그런 태도를 가장하는 사람인 거죠. 네. 나는 아직 안 됐는데 넌 됐어. 나는 패기의 아직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프레디, 랭카스터, 패기로 연결되는 그 3단의 뎁스. 뭐냐면 프레디 위에 랭카스터가 있고 랭카스터 위에 패기가 있었는데 이 고리를 끊고 프레디는 패기와 거의 동급으로 저는 다른 세계, 다른 이 세계의 홀로서기 마스터가 된 건데 랭카스터는 그대로 남아버린 거잖아요. 쩌리. 근데 요거를 잠깐 나오는 그 커트에서 넌 요런 존재야만 해라는 그 존재감만을 심어줘야 돼라고 해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 역에 에이미 아담스를 쓴 거지. 근데 별거 아닌 듯 하지만 되게 별거인 역할인데 에이미 아담스의 그 존재가 없으면 이 랭카스터가 노래를 불러주는 그게 좀 더 심플하고 플랫해졌을 거라는 거지. 단순히 하사네라 이런 느낌? 근데 하사네라가 아니거든. 너는 어찌 벌써 그렇게 떠나냐. 부럽기도 하고.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근데 남들은 내가 다 마스터인 줄 알아. 그렇지. 남들은 내가 그런 줄 아는데. 근데 그건 완벽하게 에이미 아담스가 보여주는 그 역할 구도 안에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그게 가능했죠. 복잡 다단한 감정이 전해지는 게. 그렇죠. 맞아요. 네. 할 말 하. 네. 그 사람이라는 게 맞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설득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진 사람한테 설득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은 그 랭카스터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연기하죠, 계속.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약간의 공격에도 버럭버럭 화를 낼 수밖에. 왜냐면 나는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공격받으면 거기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네가 확신을 가진 모습을 포기하면 프레디 입장에서 난 널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확신을 가진 상태의 연기를 계속 해야만 해. 라는 입장에서 이거 얘기하다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팬과 아이돌의 사이가 이거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진짜 그 역할극이라는 모든 게. 진리는 돌고 도는 법이죠. 예,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박진영이 에이미 아담스고 트와이스가 랭카스터고 난 프레디야. 그렇지. 그렇게 놓고 보잖아. 너무너무 눈물 나는 영화야, 진짜로. 덕후가 탈덕하겠다는데 꺼져 이러고 박진영이 사라졌는데 그때 마지막에 트와이스가 너를 위해 노래 불러주는 그러니까 거지. 얼마나 눈물. 나 상상해도 오늘 녹음이 끝나면 박 박사님 집에서 에탄올을 마시는 걸로. 그렇지. 근데 네. 방금 말한 알레고리가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 얘기였다. 그 박진영 입장에서는 난 더 이상 뭐 앨범 30장씩도 안 사고 팬싸도 안 오고 그냥 노래 나오면 노래 좋으시네요. 끝이야. 그러면 박진영에서 너 왜 이렇게 됐어? 아니지. 이제 더 이상 돈 안 쓰는 팬이니까 내가 친절하게 대해줄 필요가 없으니 됐다고 신경도 안 쓰는데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와이스는 나를 위해 노는 나와 관계가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나와를 좋아했던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팀으로 탈덕한다니 내가 마지막으로 노래 불러주겠소. 진짜 영화가 그런 구조라니까. 탈덕이고 다른 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덕질을 하지 않는 사람인 그럴 거야. 수도 덕질이 있지. 필요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전히 트와이스는 내 삶의 축복이지만 그렇죠. 덕질은 할 필요 없다라는 네. 마스터로서 우뚝 서는 삶이 그걸로서는 용어인 거야. 나 눈물 날 것 같아 얘기하니까. 아니 그래서 코즈 대신에 트와이스만 있었을 뿐. 그렇죠. 너무 알기 쉬운 알레고리 아닌가 이거? 맞아. 진짜 그래서 영화가 알기 쉽게 되는 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가 되냐면 그 노래 부르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엔딩 씬들이 뭐냐면 프레디가 굉장히 평범하게 연애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연애라고 평범한 거 맞아요? 만나자마자 섹스하는 게 평범한 거 술집에서 맞아? 어쨌든 피닉스가 안 만나서 평범할 뿐이지. 그런 거야? 아니 보통 미국 영화에서 스탠다드잖아. 그런가? 술집에서 만나서 약간의 플러팅 이후에 서로 같이 섹스를 한다. 못 이런 해봐서. 근데 미국 영화엔 주로 많답니다. 그쵸. 근데 어쨌든 섹스를 하고 근데 섹스하는 장면에서도 보면은 그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부러 그 여성이 굉장히 아름답고 막 그런 여성이 아니잖아요. 막 네. 날씬하고 네. 흔히 말하는. 근데 그 뭐 흔히 말하는 그런 뭐 몸매가 아름답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혹은 평범보다 좀 못할 수 있는 화면에 등장하기로는 근데 그런 여성과 섹스하는데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순간일지언정 이 순간을 나누고 교류하고 내 눈앞에 흘러갈지언정 이걸 잡고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죠. 프레디가 그 여자에게 처음 그 프로세싱을 했을 때 랭카스터가 자기에게 물었던 질문을 그쵸. 그대로 돌려주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 이제 이 사람이 마스터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아주 직접적인 사실은 네, 있는 그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엔딩 컷이 뭐냐면 그렇게 섹스를 막 하다 그 다음 컷이 둘이 섹스를 하고 마지막 엔딩 컷이 다시 처음에 그 모래밭에 여자 나체 있는 거 옆에서 이렇게 되게 좋은 표정으로 모래로 누워 있는 만들어 놓은 모래로 만들어 놓은 여자 나체 옆에 누워 있는 거에서 엔딩 컷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근데 그 컷에서 그 프레디의 그 표정이 클로즈업인데 그게 되게 웃고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되게 편안하게. 그게 뭐냐면 심지어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죠. 뭐냐면 이 여자 모래로 만든 여자 나체는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온함을 느낄 수 이 순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허상일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기프트라고 그 믿음이라는 게 기프트고 없기 때문에 괴로워했었던 건데 그죠. 갖고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생긴 거고 그게 흘러갈지언정 그 영속성이 안 돼서 지금 괴로웠는데 흘러가더라도 그게 지금 내게 없었지만 나한테 있었던 거다라는 그렇죠. 거를 그 충만감. 그 충만감을 안다는 거. 지금 나에겐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여자로 여기서 이제 여자로 상징했으니까 여자로 보자면 뭐 떠나가는 여자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 바로 근데 그 충만감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웃겨. 그 여자로 만들어진 그 나체의 그 가슴 뽕끝인데 옆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클로즈업된 상태로 잠들면서 그게 엔딩 컷이 마지막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제는 허상으로도 내 안에 충족하지 않았던 감정이었지만 지나간 거를 충분히 맞아요. 맡길 수 불교 영화인가요? 그 모든 사실은 탐닉을 첫 멈추고. 프로세싱하는 장면도 사실은 되게 기괴하다면 기괴한 장면이지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나이 먹고 좀 더 나이가 드신 힘들어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생각한 거 이상으로 되게 솔직하고 깊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 내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솔직하네, 이 사람의 캐릭터가 원래 솔직한가가 아니라 갑자기 훅 들어오시지 다들. 이 질문을 기다렸구나야. 아 그래. 네, 이 질문을 기다렸구나야. 그러면 프레디 인생에서도 프로세싱을 할 때 그 질문은 태어나서 처음 받은 질문인 건 거야. 그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자체가 태어나서 처음인 거야. 저는 질문도 질문인데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그렇죠. 기다렸다는 그게 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백수님께서 마지막에 같은 장면이 이제 그 여자에게 반복됐다라는 거는 내가 마스터가 됐다 그럼 사이비 교주가 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관심의 표현과 대화를 그죠. 끌어나가는 주체로서 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의미 얘기한 거지. 그 질문이 나에게 굉장히 유효했다고 그렇죠. 느끼고 예. 그녀에게 내가 좀 호감을 가지는 사람에게 당신도 혹시 이 질문이 이 대답이 당신의 관심에 대한 표현으로서 유효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일종의 애정 표현으로 네, 그렇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체가 됐다는 얘기고 요 관점으로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영화를 처음 보면 좀 그래요. 좀 진짜 낯선데 이런 장면이 순서대로 나왔지라는 생각을 한번 보고 이 영화는 한번 보고 우리 설명을 듣고 두 번째 보시면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좋은 영화예요. 저는 아니면은 그냥 한 번 보시더라면은 저희 걸 듣고 난 다음에 보시면 좋겠죠. 사실 저는 제가 요새 제가 영화에 잘 몰입을 못해요. 제가 뭘 봐도 좀. 그리고 이 영화가 특히 몰입이 안 됐어요. 근데 대표님한테 이미 영화 대강 얘기 들었죠. 마지막에 진짜 눈물 나라는 걸 다 듣고 마지막에 딱 엔딩이 딱 올라가는데 이 얘기하려고 이때까지 저거 찍었어? 라는 감정이었어요. 전 진짜로. 못 느낀 게 그럴 수 있어요. 못 느낀 게 아니고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이 얘기하려고 그까지 그러셨구나.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몰입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겠다. 근데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순서가 나오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전후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다가 그러니까요. 영화가 몰입이 안 하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배 위에서 이상한 막 말년병장들 삽질하는 걸 보고 그쵸. 한심한 짓거리하는 거 보더니 막 불쾌하게 막 여자 나체 만들어서 거기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고 거기다 갑자기 술 처먹더니 막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사진 찍다 말고 사람이랑 시비 털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배에 올라가서 누가 봐도 사이비 종교인 모임에 가가지고 막 하고 밥 얻어먹고 이상한 장면들 투성이야 이게 맞아요. 계속. 아마 제 생각에 폴 토마스 앤더슨 이걸 만들면서 본인도 이 영화 속에 이거 담기에는 명확하지만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녹여내기 힘들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들 힘들겠지만 두 번 봐라는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무슨 장면이 있었지라는 그 순서가 일단 파악되신 상태에서 해설을 듣고 정말로 두 번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영화과에서 영화 가르칠 때 방식이잖아요.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약간 마음이 충족되는 그런 맞아요. 어떤 네. 그게 그런 약간 재밌는 체험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되게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었던 게 교수님께서 그게 황진이였나? 임권택 감독. 네. 그 영화 속에 문고리 여는 컷이 하나 있어요. 씬 속에. 그 방식의 교수법 저도 당해봤는데 훌륭합니다. 한 씬을 가지고 수업 시간 4시간 동안 다른 장면 하나도 안 얘기하고 그것만 가지고 그런 식의, 아니면 그 교수님 임권택 감독을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티켓의 한 장면 그걸 가지고 4시간 8시간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저희 때는 그 영화 더 스팀 오프 문 졸업 항상 졸업의 하셨었고. 문을 여는 장면과 하나만 갖고 한 학기를 알렸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너무 황당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영화를 다시 보면은 또 시선이 달라지고 그게 맞아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은 좀 사실 지루하고 긴 영화인 건 인정하지만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다가 안 되면은 말면 되는 거고 뭐 그런 네. 거니까. 예. 그리고 생각보다 따뜻한 영화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데얼비 블러드의 그 차가움과 단호함보다는 좀 더 촉촉한 느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C가 있었다. A, B, 예. 벌스 그게 사비에서 사실은 C가 있다니까. 호아킨 피닉스 특집이지만 다니엘 데이 루이스란 배우와 호아킨 피닉스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저도 좀 무서워요. 진짜. 그게 와킨 피닉스의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종의 감상주의, 뜨거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데얼비 블러드보다 더 좋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그 이전 영화 말했던 그 데얼비 블러드부터는 이기라고 그랬었잖아요. 박 박사님이. 그 앞에 영화들은 일종의 감상주의를 할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매그놀리아마다 맞아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OST도 되게 과격하게 많이 그렇죠. 쓰고. 근데 이제 데얼비 블러드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싹 걷어냈다가 이걸 찍을 때쯤 그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가지고 그렇죠. 어떤 그 본인의 영화 감독들을 보면은 영화 자체 만듦새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그 인생이 보이는 영화들이 있어요. 어떤 정점. 예. 그 영화의 잘 만듦과는 좀 어긋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노 타케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하나비예요. 예. 그 전에 영화들이 훨씬 더 개성이 강하고 멋있죠. 멋있지만 하나비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노 타케시가 어떤 세상을 물론 지금은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약간 그렇지만 맛이 가셨지. 영화로 따지면은 네. 그때 본인이 어떤 세상을 보고 영화를 만듦새야 어떤 접점 크로스가 딱 됐던 순간이라고 저는 느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봤지만 왕가위의 영화로 치면 화양 연안 보고 데이빗 린치로 치면은 머롤랜드 드라이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와이 슌지로 치면은 릴리 슈슈였던 그렇죠. 거고 뭐 네. 그런 거. 릴리 슈슈 저는 사실 스와일로 테일인 것 같긴 한데 그 네. 두 개가 비슷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아마 그래서 마스터 이후에 영화 길이 좀 달라졌던 것 본인이 같아요. 다른 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나름의 도전을 계속 하고 있죠. 인히어런트 바이스는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려고 하다가 한 10분 20분 보다가 이미 그 다른 영화도 보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못 고백하는데 한 봤는데 3번인가 시도했습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더 마스터가 되게 좋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세계가 여기서 이제 일단 완결했어요. 맞아요. 하고 싶은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이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 자기의 주제 의식, 그 미국이란 나라의 그 멘탈리티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지적을 들었던 거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말을 뺐더니 드디어 이제 맞네. 말을 뺐더니 간결해졌다. 아담 샌들러의 영향이 관심법으로 오죠.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뭐 들긴 그런 하고. 생각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마스터. 와킨 피닉스 사형법 중에 최상급 중에 속하는 이 배우는 이렇게 써야 한다. 저는 허도 좋아합니다. 허도 말없이 괜찮죠. 촉촉한 눈빛으로만 있는 거 좋아합니다. 허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와킨 피닉스 저 인중에 있는 상처가 몰입감을 상당히 주거나 혹은 방해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때까지 여러 편을 봤잖아요. 네. 저 마스터에서 처음 알았어요. 인중에 상처 있는 거. 아 그래서 진짜요? 허에서는 진짜로. 코스염으로 가렸죠. 가렸죠. 그거를. 최상급 사용법.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 이 사람을 사용할 때는 옆에 조련사가 필요하다. 아, 필립 그쵸. 세이무어 호프만 같은 돌아가신 일단 폴 토마스 앤더슨은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죠. 1급 조련사죠. 네, 1급 이 조련사. 영화에서 원래 필립 세이먼 호프만의 비중이 훨씬 컸대요. 랭카스터가. 맞아요. 근데 감독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줄이고 와킨 피닉스를 좀 느리는 게 좋겠다라고. 그 주인공을 했다고. 바꿨다 그랬어요. 원래 주인공이 랭카스터인데 그치. 네. 랭카스터 역을 맡은 사람이 이건 주인공이 얘다. 그러면 내가 조연이 되고 이 사람을 더 그건 저 주연급으로 처음 해라. 들었는데 그렇게 약간 조절했다고. 짜릿하네요. 그 얘기. 짜릿하죠. 대단하죠. 그러면 감독이 배우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되게 시나리오 쓰고 나서도 뭔가 뿌듯했겠죠. 뿌듯이라고 표현도 안 되는 뭔가 굉장히 이상한 엄청나다 감정이 할 들 것 거예요. 같은데? 뭐가 이게 네. 있어요. 진짜 생각도 네. 못한 거를 갖다 네. 만드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이게 화학작용이 그러니까. 생기 그걸 눈앞에서 못 이 갖고 양반들 하면 되게 좋은 얘기만 하시네. 바로 싸대기 얼굴 누가 영화에 대해 뭘 한다고? 근데 이거 건방진 놈 새끼. 이게 뭐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은 각본도 본인이 보통 다 쓴다면서요. 네. 근데 이 각본을 쓸 때부터 그 프레디 역할에는 와킨 피닉스가 아니었는데 랭카스 역할에는 처음부터 이 배우를 상정해 놓고 썼다고 하잖아요. 했을 것 같아 상상이 가요. 네. 자기 크루라니까. 네, 근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정에 썼던 사람이 본인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을 했으니 훌륭한 배우이자 대단하신 거죠. 창작자인 거죠. 네. 그죠. 아니면은 그 필립 세이 호프만이 너무 회차 늘어날 것 같으니까 돈 얼마 안 주면서 예, 암으로 돌아가셨잖아. 지칠 것 같으니까 이거 연기 에너지도 많이 필요할 거니까 일부러 좀 말을 돌려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사실은. 뭐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훌륭한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는 훌륭했다. 대단하셨다. 아니 근데 또 필립 세이 호프만 중심으로 랭카스 중심으로 했을 때 또 어떤 얘기가 네, 나왔을지 맞아요, 모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나는 그 자식을 혹은 나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에 먼저 잃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 위주로 찍었어도 또 다른 또 아름다운 영화가 있었을 거라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그 상상은 가요. 어떻게 했을 건지. 근데 아마 그 연기하면서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캐릭터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까지 뭐랄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실 치단다고 하긴 표현하긴 좀 이상한 영화긴 하지만 네, 그렇죠. 와킨 피닉스가 이 역할에 포커스를 좀 더 줌으로써 영화를 끌고 가는 그 어떤 에너지가 조금 더 많아진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필립 세이 호프만 캐릭터 그대로 주인공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훨씬 더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감동은 또 달랐을 수 있으나 그러면은 그냥 상상컨대 이 대표님이랑 두백숙님께서 데얼비 블러드에 대해서 느끼는 아쉬움이 아마 그대로 재현했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예, 예. 조련하는 에이미 아담스가 뭐 그 역할로 또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최상급 그런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이 찾은 솔루션은 조력자가 필요했다. 나 혼자선 감당이 안 된다라는 빠밤 거고. 이런 거 해야 와킨 되는 피닉스를 쓸 A급 때는 조련사.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끝낼까요? 네,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두백수님 감사합니다. 뭘로 불러야 될지 그 순간 까먹었어요. 두백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